네, 현대시 5강 설명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는 조금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예전에는 많이 나왔던 글인데요. 최근에 한 5, 6년 동안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꽃덤불은 교과서라든가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 두 시의 공통점은 모두 다 강복 이후의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결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나오는 산상의 노래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강복을 맞이하면서 그 기쁨 같은 것들 벅차오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고, 꽃덤불은 강복은 되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다시 한번 고뇌하게 되는 글이라서 두 가지가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시기는 일제 강점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산상의 노래 해제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강복 후 민족의 미래를 고고한 태도로 모색하는 지사적 풍모를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자, 말 되시기 어려운데요. 일단 지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뜻있는 선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비적 이런 거죠. 별 의미 있는 말은 아닙니다. 선비적 풍모를 형상화하고 있는 거고, 강복 후라 그랬죠, 그죠?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강복 후예요. 강복 후에 민족의 미래를 고고한 태도로, 그러니까 막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태도로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화자는 강복의 기쁨 가운데 순환을 겪었던 과거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성찰하고 있다. 절제된 어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수식어가 많지도 않고요. 그 다음 또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절제된 어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유적 표현도 물론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문을 봐나가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문을 봅시다. 첫 번째 앞부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지금 이 시의 현재 시점으로 치자면 과거의 이야기겠죠. 자, 읽어볼게요. 높으디 높은 산 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있었어요. 자, 못 박힌 듯 기대어 있는 거죠. 뭔가 부자유스러운 모습, 못 박혀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억압받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 홀로 긴 밤을, 자,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내세웠죠. 밤을 무엇을 간구라고 하는 것이 소망하다의 뜻이죠. 어떤 것을 소망하며 울어왔는가. 자, 이거는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제 치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 일제 치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어가 몇 가지가 있죠. 하나가 높으나 높은 산마루, 아주 위태로운 공간. 그 다음 또 하나가 밤이라고 하는 이런 시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제 치하라고 하는 건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 선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상징적 시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시대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1년에서는 일제 강점기 밤으로 상징되는 그 일제 강점기 동안에 내가 뭔가를 간구하며 울어왔다. 독립에 관한 무엇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건 독립이겠죠.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 같은 것들을 가져왔다. 이게 일단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자, 2연부터는 감탄사로 시작하고요. 아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일제 강점기는 밤이라고 표현했고요. 지금은 아침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서로 대비적 시어를 쓰고 있죠. 이건 당연히 조국의 강복을 가리키는 말일 거고요. 말을 좀 만들어 볼까요? 명암의 대비가 있죠. 밝고 어두운 대비,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시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이 그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왔다라고 하는 조국의 강복을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드는 핏줄에 구비구비로, 자, 시드는 핏줄, 뭔가 생동감을 잃어버린 일제 치하의 모습이겠죠. 이런 시드는 핏줄기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에 한 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자, 그러면 이 종소리는 시들은 가슴에 한 복판까지 왔으니까 이 시들은 가슴에 생명력을 주는 놈이겠네요. 그죠?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떤 독립의 기쁨, 아니면 미래에 대한 희망, 뭐든 독립된 이후에 가질 수 있는 왠가 좋은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종소리로 표현을 했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보죠.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자, 눈이 감아도, 아까는 1년에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어두운 밤이었지. 이제는 눈을 감아도
밤이 아니라 꽃다운 하늘이야.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밝음의 이미지를 통해서 강복된 조국의 현실을 눈을 감아도 밤이 없다라고 표현한 모양입니다.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에 떨던 샛별아 숨으라. 자, 어둠 속에서 날에 떨던 샛별, 아마도 이 어둠이 일제 강점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둠 속에서 떨던 샛별,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그 일제 치하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죠. 과거에 이런 나의 모습들은 모두 숨으라.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없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살 이유가 없으니까, 조국의 독립이 됐으니까 어둠 속에서 떨던 샛별, 나의 과거에 움츠렸던 일제강점기의 그런 모든 부정적인 모습은 사라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이 트이는 이마 위에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계속 지금 독립을 맞은 감격 혹은 독립을 맞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해제에서 우리 이런 말 본 적이 있었죠.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말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지금 보다시피 시각도 있고요, 종소리,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이 시의 하나의 특징처럼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마찬가지죠. 아까 핏줄이 종소리가 울리는 것 마냥 메마른 입술 역시 일제강점기의 나의 부정적인 모습이죠. 혹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현실. 자, 여기에 이제 피가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광복 이후에 민족한테 주어진 어떤 생동감, 자, 우리도 이제 살만해졌다라는 말이겠죠. 피가 돌아서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자, 이거는 표현 방식을 좀 하나 봅시다. 자, 가락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건, 가락은 원래 청각적인 심상이죠. 더듬는다는 것은 촉각적인 심상입니다.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켜놨죠. 이런 이미지의 제시 방법을 감각의 전이라고 부르고요. 뭐 같은 말로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 아마 이 피리의 가락은 글쎄요, 뭐 민족 혼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일제 치하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신들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속에 노래를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자, 계속 여기까지 강복을 맞은 기쁨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 읽어보니까 내용은 뻔하시죠. 첫 번째 부분에서 일제치하였던 고통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양한 감각적인 심상을 사용해서 독립을 맞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높은 산마루. 자, 잘 보세요. 어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첫 번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이 똑같으니까 일단 표현 방식은 수미상관을 썼어요. 자, 그런데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미상관은 아니에요. 자, 수미상관을 쓰게 되면 일반적인 효과가 형태적 안정감이죠.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이 똑같으니까 형태적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조금 다르냐고 하는 것은 일단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여기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아까는 어둠이었죠. 지금은 맑은 바람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미상관이긴 하지만 똑같진 않지, 그지? 앞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어야죠. 변형된 수미상관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수미상관입니다.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여기서 기다리는 대상은 내가 노래하는 대상이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건 아까 1년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국의 강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어떤 민족의 밝은 미래겠죠. 강복 이후에 민족의 밝은 미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1년과 마지막 년이 비슷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형태상으로는 똑같은데 하자의 정서라든가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1년에서는 자, 억압의 상황이었죠. 일제강점기 억압의 상황에서 독립을 소망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자, 마지막 년,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년에 와서는 억압의 상황이 아니라 조국이 강복된 상황이에요. 강복된 상황에서 희망을 말하고 있으니까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쓰여졌지만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제치하가 지나고
강복을 맞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 이 글인데 뭐 오 같은 글쎄요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긴 했습니다만 강복 이후의 기쁨을 노래했던 다른 시들에 비해서는 매우 좀 감정을 절제하면서 차분하게 쓴 시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고고하다 혹은 지사적 풍모가 보인다라는 말도 우리가 봤었고, 자 표현상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적 시어를 통한 시대 상황의 표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밤 일제 강점기, 아침 조국의 독립,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었죠. 자, 두 번째, 시간적 배경과 시적 화제의 정서가 대응한다. 똑같은 말이죠. 밤에서는 뭔가 억압되었었고 우울했었어. 반면에 아침이 되니까 생동감이 넘치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기억해둘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명암의 대조, 똑같은 말이네요. 명암의 대조, 밝음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와 조국의 강복을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감각의 전이, 아까 선생이 설명을 드렸죠. 공감각 쓰였던 부분들. 그 다음 마지막은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이지만 대조예요. 그죠? 하자의 정서나 상황이 대조라고요. 수미상관의 방식은 분명히 쓰고 있는데 1년과 마지막 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놓여있는 상황도 다르고요. 하자가 보여주는 정서도 서로 다릅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둘 부분이죠. 자, 일단 그러면 표현상의 특징까지 첫 번째 시 훑어봤고요. 자, 두 번째 시로 갑니다. 해제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중복됐네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빼주세요. 이 작품은 강복 직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복 직후입니다. 그런데 강복 직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럼 아까 봤던 시랑 조금 결이 다르죠. 아까 봤던 시의 공통점은 강복 직후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아까 봤던 가시 같은 경우에는 강복 후의 기쁨, 긍정적인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글은 강복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은 지속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좌우익의 대립이에요. 좌익과 우익의 대립.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83이 그어진 거죠. 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제강점기를 돌아보며 더 나은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기대와 희망.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민족 공동체예요. 좌익과 우익이 없는 민족 공동체의 세계, 화합의 세계를 소망하고 있고 그러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자, 일제강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강복을 맞이하였으나 여전히 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민족의 현실을 걱정하는 시인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꽃덤불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며 우리 민족에 수립해야 될 바람직한 민족 공동체. 자, 꽃덤불의 의미가 나왔네요. 좌익과 우익이 없는 바람직한 민족 공동체, 다시 말해서 민족의 화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로 가보죠. 뭐 많이 보던 시라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태양을 의논하던 거룩한 이야기. 자, 태양과 관련된 이야기, 밝음의 이미지죠. 조국의 광복을 얘기합니다. 조국의 강복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 어둠의 이미지죠. 그럼 아까 시랑 공통점이 또 하나 있네. 이미지에서 밝음의 이미지와 명의 이미지죠. 태양을 등진 곳은 암의 이미지, 그래서 명암의 대비로 시대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태양을 등진 곳 일제강점기를 얘기한 걸 거예요. 여기서만 비롯하였다. 항상 독립의 이야기는 태양을 등진 곳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일제치하, 함부로 조국의 독립을 말할 수 없었던 억압적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자, 밤이죠, 그죠? 아직 아침 오지 않았어요. 역시 일제강점기고요. 그러니까 달빛도 마찬가지로 이게 밝음의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밤에 뜨는 거죠, 그죠?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비 오듯 쏟아져 하강의 이미지죠. 모두 어둠의 이미지 혹은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아까랑 똑같이 일제치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 자, 성을 보통 하나의 나라라고 본다면 헐어진 성터라고 했으니까 빼앗긴 조국이겠죠. 빼앗긴 조국을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 자, 완전한 조국의 독립일 겁니다. 언제 한번 우리 하늘에 완전한 독립을 모시겠냐고, 언제 독립이 되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표현 방식 보시면 반복법 쓰고 있죠, 그죠? 반복법. 자, 반복을 통해서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죠. 계속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계속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조국의 독립을 열망했으나 항상 일제의 눈을 피해서 독립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억압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그러는 동안에 어떤 동안에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던 동안에 일제강점기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어. 죽은 벗도 있고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어. 뭐 만주나 간도 같은 곳으로 유랑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고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어. 일제에 변절한 사람들이겠죠. 자,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네 줄이 네 행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일제 치하 동안 치하를 겪는 동안에 우리가 당한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죽은 놈도 있고, 놈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멀리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변절한 놈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표현상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문장 구조가 똑같죠.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 뭐든 반복하면 운율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운 형성 방식은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얘를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통사 구조라는 말로 바꾸죠.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났다. 그러면 요거는 조국의 강복을 얘기하는 거죠. 일제 36년이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조국의 강복이고요. 그럼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의 하나의 어떤 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 다음부터 이야기는 일제 강점기의 상황이 아닙니다. 조국이 독립된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 자, 이 하늘은 조국이 강복된 상황인 겁니다.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하늘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도 겨울 밤이에요. 차가움의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가 아직 바뀌지 않았죠.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 자, 부정적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현실은 일제 강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혼란이죠. 좌익과 우익으로 대립해서 서로 싸웠던 민족의 혼란 상황을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 여전히 부정적 현실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는 봄엔 지금 비록이라 하지만 다시 이제 요거는 요 뒷부분은 미래의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자가 소망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는 봄엔 지금은 겨울이지만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겨보리라. 자, 꽃덤불 혹은 태양. 여기서의 태양은 강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태양, 꽃덤불, 뭐 봄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일 텐데 이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자가 지향하는 현재 상황이 극복하고 하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일 텐데요. 자, 이 세계는 아까 해제에서 본 적이 있었죠. 혼란을 다 극복한 어떤 민족의 화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독립이 되었으니까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자가 지향하는 민족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시 두 개는 다 훑어봤고요. 문제로 가서 볼 텐데 그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1번 가와 나는 모두 하자와 대상 간의 문답. 자, 하자와 대상 간의 문답을 통해서 하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일단 가부터 먼저 보죠. 가는 묻는 거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가는 그냥 독백체예요. 혼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독백체고 나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물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가나는 모두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 이거는 둘 다 나온 것 같아.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들을 나열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 자,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겨울 혹은 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운율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3번 나와 가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자연에 동화된 이딴 것들. 글쎄요. 주제와 전혀 관련성이 없죠. 자, 4번 가는 나와 달리. 그럼 일단 나와 달리 빼고 볼게요. 가는 첫 연의 표현과 문장 형식을 끝연에서 활용하여 시의 구조적 안정감을 높이고 있다. 변형된 혹은 이 말은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수미상관의 방식. 자, 4번 서지는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수미상관의 방식을 써서 시의 구조적 안정감을 준 건 분명히 맞아요. 그죠? 분명히 맞는데 기억하실 것은 1년과 마지막 년이 똑같지만 구조적 안정감은 주고 있지만 하자의 정서나 상황은 대비적이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나에는 이런 게 쓰인 바가 없죠. 그럼 답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도 맞아볼게요. 나는 가와 달리 원경에서 근경, 나가 원경 근경이에요. 무슨 소리야? 시간의 순서겠죠. 오히려 과거 일제강점기, 지금은
독립된 상황이니까 원경, 근경, 먼 경치로부터 가까운 경치로 하자의 시선이 이동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2번 문제로 갈게요. 구절의 뜻 묻는 문제 같은데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1번 못 박힌 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자, 직유법 썼으니까 당연히 비유가 맞죠.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며 화자의 간절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못 박힌 것처럼 있어서 부자유스러워서 고뇌 맞죠, 그죠? 이 상황에서 자유스러운 내 나라를 찾고 싶어. 간절한 소망 가능합니다. 자, 2번 종소리로 끝나는 명사 종결 시행을 통해 이것도 맞네요, 그죠? 명사 맞죠? 현실의 변화를 맞이하는 화자의 이까지도 맞아요.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이 됐으니까 중압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생동감, 희망 같은 걸 표현하는 것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노래 부르고를 통해서 청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향기로움을 통해서 후각적 이미지를 환기, 떠올리게 하며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어떻게? 감각적으로. 감각적 표현을 묻는 문제고요. 4번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했던 과거를 의문형으로 진술하여 뜯으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일제강점기 과거 맞고요. 의문형도 맞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우리가 공유했던 간절한 심정을 상기 떠올리게 하는 거죠. 우리 그때 조국의 강복을 이렇게 원했는데 강복이 되고 나니까 왜 싸우고 앉아있냐. 그때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자, 5번 그러는 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앞년과 연속성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역사의 결과를 36회라는 구체적 시간으로 특정하고 있다. 자, 36회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부정적인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 맞는 설명이죠.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거. 자, 가와 나는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일제강점기와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피폐한 현실을 돌아보며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고뇌하는 민족 구성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 공통점. 다만 가의 하자가 강복의 기쁨과 감격을 바탕으로 민족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부각하고 있다면, 자, 가에서는 민족의 미래에 대한 기대라면 나의 하자는 강복을 맞이한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기로 만들어놨네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무엇을 갈구했던 김밤과 일제강점기의 모습이었죠. 나에서 태양을 의논했던 태양을 등진 곳은 역시 일제강점기. 각각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일제강점기를 의미한다. 1번은 문제없네요. 2번 가에서 시드른 핏줄 메마른 입술과 같이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와 나에서 헐어진 성터와 같이 폐허가 된 상태는 일제강점기로 인해 피폐해진 민족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없죠? 3번 갑니다. 가에서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 홀로 무엇을 기다리는 태도와 조국의 독립을 기다렸던 태도와 나에서 이 하늘을 다시 우러러보는 행위는 민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고뇌하는 모습이다. 자, 보세요. 가에서 산마루에서 홀로 무엇을 기다렸어? 조국의 강복에 대해서,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고뇌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 이 하늘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은 이미 강복은 됐죠, 그죠? 강복은 됐지만 민족이 화합해야 돼. 민족이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화합에 대해서 고뇌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가능합니다. 자, 4번 갈게요. 가에서 떠오르는 햇살, 10월 상달의 꿈은 하자가 느끼는 광복의 기쁨. 그렇죠. 나에서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는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한 우려, 부정적 현실이 지속되는 것이니까 우려를 형성한 것이다. 마지막 5번 가에서 날에 떨던 샛별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에게 가해지던 박해를 나에서 그 어느 언덕 꽃덤불은 민족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강복 전에 해결해야 될 가업. 자, 그럴싸해 보이는데 5번은 틀렸네요. 그죠? 다시 보세요. 날에 떨던 샛별. 얘는 일제강점기에 대해 민족에 가해지던 박해야. 그럴 수 있겠지, 그지? 날에 떨던 샛별은 수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박해들은 모두 사라졌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부분에서 꽃덤불은 민족의 화합을 이루기 위한 강복 전이 아니라 강복 후에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어떤 과업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생소한 시 하나하고 만만한 시 하나를 봤는데요. 두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